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망원경과 가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학망원경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굴절망원경. 둘째, 반사망원경. 셋째, 반사굴절망원경이 있습니다. 굴절망원경부터 순서대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굴절망원경입니다. 굴절망원경은 렌즈를 활용한 망원경입니다. 조금 돌려서 볼까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대물 렌즈가 있습니다. 대물 렌즈가 여기 있고 이 뒷부분이 접안 렌즈가 있는 부분인데요. 대물 렌즈에 의해서 들어온 상이 이 접안부에 결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들어온 빛이 굴절되어서 이 접안부에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 망원경의 경통의 길이를 보면 초점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굴절 망원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둘째, 반사 망원경입니다. 반사 망원경은 거울의 렌즈 원리를 이용한 망원경입니다. 반사 망원경은 두 개의 거울을 활용하는데 첫 번째 주거울은 오목거울을 활용합니다. 둘째, 부거울을 또 활용하는데요. 부거울을 볼록거울을 쓰는 경우도 있고 평면거울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볼록거울을 활용한 반사망원경을 카세그레인식 반사망원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부거울을 평면거울을 활용한 반사망원경입니다. 주거울은 오목거울, 부거울은 평면거울.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반사망원경을 뉴토니안식 반사망원경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반사굴절망원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사굴절망원경은 거울과 렌즈를 함께 활용한 망원경을 반사굴절망원경이라고 말합니다. 거울은 반사시키고 렌즈는 굴절시키고 그래서 굴절 원리와 반사 원리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반사굴절망원경이라고 말합니다. 우선에 이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뒷부분에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울은 오목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경통의 앞부분에 조그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부거울입니다. 부거울은 지금 경통 안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바깥에 무슨 유리 재질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바로 보정 렌즈입니다. 보정 렌즈. 이 빛이 들어가서 굴절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 보정 렌즈가 있어서 상이 또 훨씬 더 선명하고 깨끗한 상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정 렌즈가 이 경통 앞부분을 갖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반사망원경은 경통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황사나 송화가루가 많이 날리는 우리나라와 같은 날씨에서는 매년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울에 먼지나 또는 송화가루나 이런 것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왜 세척을 해줘야 되냐면 반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사망원경은 그 반사망원경으로서 역할을 잘 하려면 적어도 반사율이 90% 이상은 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화가루나 그다음에 황사가루 이런 것이 많이 쌓이게 되면 반사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분해를 해서 세척을 해준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사망원경은 이렇게 뚫려 있고 반사굴절망원경은 이렇게 닫혀져 있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가는 거, 들어가지 않는 거 그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사굴절망원경은 보정 렌즈가 있어서 상이 더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값도 좀 더 비싼 것이죠. 다음에는 가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대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도의식 가대, 둘째는 경유의식 가대.
가대는 바로 망원경 받침대를 말합니다. 이 경통이 받침대, 이 경통이 받침대, 이것이 바로 가대인데요. 적도의식과 경우의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적도의식 가대는 주로 중소형 망원경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축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축을 한번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원경을 좌우로 돌려주는 적경축, 좌우로 돌려주는 적경축이 있고, 또 이 경통을 상하로 움직여주는 적위축,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적도에서 보면 바로 이것이 바로 적경축에 해당되고, 바로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축이 바로 적위축에 해당됩니다. 이 적도의식 가대는 실제 천체 관측을 할 때 매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적경축, 이 적도의식 가대 이 적경축을 지구의 자전축 방향과 평행되게 만들어 놓으면, 위치시켜 두게 되면 별을 추적하기가 참 편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망원경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우의식이 아닌 이 적도의식 가대로 망원경을 설치해서 별을 추적하면서 관측을 합니다. 두 번째, 이 경우의식 가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의식 가대는 좌우로 망원경을 움직이는 수평축과 경통을 상하로 움직이는 수직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평축으로는 방위각을 측정하고, 이 수직축으로는 고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천체 위치를 방위각과 고도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위의식 가대는 별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디로테이터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면 별을 추적하면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나라 보현산 천문대에 1.8m 반사망원경이 있는데 대형 망원경입니다. 1.8m니까 내 키보다 더 큰 것이죠. 그렇게 대형 망원경의 경우에는 이 적도의식 가대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경위의식 가대에다가 대형 망원경을 설치합니다. 물론 큰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 전파 망원경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대형 망원경의 경우에는 경위의식을 이용해서 망원경을 설치하고 디로테이터라는 것을 달게 되면 별을 추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적도의식과 경위의식 가대의 종류와 그 특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